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맡은 내용은 제목 그대로 여러분들 이제 파킨슨 환자에서의 운동 및 제약시험.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저희 몇 번 강의를 했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이제 시간은 1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이제 되도록 그 엑기스가 되는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한 20분 동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 장애도 있지만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증상들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리고, 나머지 한 40분 동안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운동 장애이기 때문에 그런 운동 장애를 예방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악화되는 걸 막아주는 그런 운동에 대해서 실제 저희 치료사님들이 준비를 몇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연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조금씩 따라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을 간단하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정의는 역시 그 중추신경계를 침범해서 여러 가지 운동 장애, 즉 가만히 여러분들 있을 때 손발이 떨리거나 그런 증상들과 함께 뻣뻣한 증상들, 그리고 운동 자체가 굉장히 느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량 자체가 감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세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균형을 잡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넘어질 위험성도 있고, 그런 위험성 때문에 이제 운동량 자체도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운동 장애만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운동 장애로 인해서 운동량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증상도 나타나게 되고, 일단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흔하게 여러분들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몸 여기저기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목, 어깨 통증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 이제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자세를 보시면 구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고 이제 근육들이 뻣뻣해지고, 그리고 움직임 자체가 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근육들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는 근육 통증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육 통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약물을 조금씩 처방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운동을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물리치료를 해서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근골격계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만약 통증 자체가 그러한 물리치료를 좀 한다거나 그래도 별 변화가 없거나 너무 지속적이고 참기 힘들다 그러면 조금 진료를 받고 아무래도 평가를 하고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 어깨 통증이 가장 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이나 어깨, 턱 이런 데 이제 근육이 문제가 생기면 두통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도 흔하게 생기는 증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삼키는 기능에 문제가 되는 삼킴 장애가 되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흔한 질환인데 우리가 잘 모르고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삼키는 거는 여기 옆에 그림을 보시면 입안으로 음식물이 들어가서 씹고, 그 다음에 적절히 침과 섞여서 그게 안전하게 여기 인두를 지나서 식도로 내려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는데요. 특히 파킨슨 환자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구강기의 음식물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킨슨 환자는 근육이 움직이는 것, 수축하고 이완하고 이런 데에 장애가 생기잖아요. 이런 구강기 음식물을 조절하는 근육에도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삼킴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킴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이 식도로 음식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잘못해서 이쪽에 보면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음식물이 내려가서 심하면은 폐 발생할 수도 있고, 먹는 양 자체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양 섭취에 발생을 해서 뭐 체중이 감소를 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증상으로는 이제 제일 흔한 게, 제가 보기에는 음식물을 찾기 어렵다라는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음식물이 넘어가게 되면 기침을 할 수 있죠. 음식물을 먹는 중간, 특히 물을 먹고 나서 기침을 한다거나 물을 먹을 때 기침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틀림없이 이제 기도로 음식물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는 이제 검사를 좀 받아보셔야 되고,
그다음 기침을 하지 않더라도 물 같은 게 기도로 내려가게 되면 기도에 성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성대를 통과하면서 목소리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물을 먹고 난 이후에 목소리가 약간 변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게 기도로 음식물이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이나 음식물을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꾸 흘리게 되고요. 중요한 거는 별다른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증상 없이 체중도 빠진다거나 가래가 좀 끓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그 정도의 증상만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검사를 필요하겠죠. 그래서 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상인데요. 음식물이 여기로 쭉 내려가죠. 한번 보시면 내려가는요. 네. 네, 여러분 보시면 이게 죽을 삼킨 사진입니다. 죽은 역시 뒤쪽으로 안전하게 내려가는데 여기 보시면 물입니다. 뒤로 넘어가지 않고 이쪽으로 흘러가죠. 그렇죠? 이런 경우 굉장히 위험하죠. 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죽 정도의 음식, 아까 죽은 안전했잖아요. 죽 정도의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음료수 같은 경우는 바로 먹을 수는 없고 물 같은 경우요. 죽처럼 끈끈하게 하는 이제 그런 증점절한 게 있는데 그걸 타서 먹게 되면 좀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이런 경우에 턱을 당겨서 물 같은 걸 삼키게 되면 기도로 내려가는 현상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어도 다 기도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이런 관으로 코로 위까지 아니면 배에 구멍을 뚫어서 이런 식으로 먹어야 됩니다. 파킨슨 환자에서 이런 경우는 이제 흔치는 않고요. 그래서 삼킴장애가 아까 이제 삼키기 힘들다라는 증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무런 이유 없이 체중이 준다거나 아니면 가래가 좀 끓는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한 번 정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배변장애, 변비라고 하면은 이제 흔하게 딱딱한 변을 보게 되는 증상을 얘기하게 되겠고, 이제 무름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당 정의를 따지면 주당 3회 미만으로 보고, 근데 3회 미만이라 하더라도 규칙적으로 보면 그건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파킨슨 환자에서는 약 반수에서 3분의 2 정도 굉장히 많은 수의 환자가 변비가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운동량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 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변비가 잘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운동 장애 때문에 쓰는 약물에 어쩔 수 없는 부작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변비를 일으키는데 그런 약물이 또 관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 원인은 이건 정상인들에게도 이제 생길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식사량이 감소를 해도 변비가 생길 수 있겠고요. 특히 술 섭취 그리고 식이섬유 섭취량이 줄어들게 되면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시면 조금 변비가 생기는 경향이 있게 되겠고요. 물론 파킨슨병 자체가 이제 변비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거기에 대한 건 확실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그 말씀드린 내용에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를 해야 되고, 그래서 시중에는 이제 식이섬유 약재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드셔도 좀 되고요. 그리고 뭐 음식들은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물만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식이섬유를 먹는 이유는 식이섬유가 물을 흡수를 해서 장 내에서 이게 부피가 커지고 좀 무른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덩어리를 이루기 때문에 쉽게 이제 대변을 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이 식이섬유와 물을 섭취를 많이 해야 되겠죠. 예, 그 얘기고요. 그래서 기준을 잡으면 하루에 이제 8잔, 10잔 정도 물을 드셔야 됩니다. 변비가 있으시면. 아까 연화장애, 삼키는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물이 제일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물을 안 먹는 게 아니라 물에다 타서 물을 죽처럼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8잔, 10잔 정도를 먹어야 되겠죠. 예. 운동 자체, 운동량이 떨어지면 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운동을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
쓴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걸어 다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언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숨을 내쉬면서 성대에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숨을 내쉬는 근육의 힘이 약해지거나 폐활량이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문제로 언어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제일 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호흡근의 근력 강화라든가 어느 정도 폐활량을 유지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따가 저희가 이제 시연을 해드리는 그런 운동 동작들 중에서 그런 호기근에 작용하는 동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운동 자체를 꾸준하게 집에서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치료는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약물 치료죠. 약물 치료에 따라서 이제 이런 언어 장애도 좋아지기도 하고요. 부수적으로 언어 치료를 해주기도 하지만 비용에 비해서 실제로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은 알 수 없고. 네. 그래서 시간을 제가 이제 좀 급하게 정확히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40분에 걸쳐서 실제로 이 운동에 대해서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정윤석 치료사님하고 우미경, 김기호, 조혜미 치료사님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정윤석이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 같이 수고해주신 조혜미 선생님입니다. 오늘 해드릴 거는 혹시 여러분들 그 파킨슨 환자 비디오 보신 적 있으신가요? 파킨슨 센터에서 살고 있는 비디오나 CD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위주로 해서 할 겁니다. 진행하는 거는 이제 주로 스트레칭 운동이고요. 스트레칭 운동이라는 거는 항상 끝에 지점에서 좀 멈춰서 유지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환자분, 그러니까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만큼 한 5초에서 10초 정도 하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끝에서 유지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순서는 목에서부터 목, 그리고 어깨, 몸통, 그리고 다리 정도 순서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옆에서 같이 해주실 수 있으면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목 운동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환자분들 기본적인 자세가 이제 목이 좀 앞으로 많이 나와서 고정되어 있는 자세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을 충분히 움직여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최대한 앞으로 숙여주시는 상태에서 한 5초 정도, 기본은 5초로 하겠습니다.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뭐 1, 2초가 될 수도 있고 10초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5초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숙인 상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시고 놔주시고요. 아까 삼키임 장애 있으신 분들한테는 요 자세로 삼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요 자세들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으시거든요. 그 역시 젖혀주시는 동작. 젖힐 때는 고개만 드는 게 아니라 목 자체를 최대한 당겨서 젖혀주시는 동작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마찬가지로 끝에서 한 5 정도, 하나, 둘, 셋, 넷, 5 정도 해주시고요. 네, 바로 하시고. 그리고 국민체조 아시죠? 국민체조 하면은 목 돌리는 운동이 있을 겁니다. 최대한 끝에서 끝까지 최대한 돌려주시는 동작 해주시면 되고요. 천천히. 빨리빨리 하시는 동작보다는 천천히 해주시는 동작이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해주시는 게 좋고요. 양쪽 다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한쪽으로 최대한 기울여주시는 동작도 하실 수 있습니다. 고개를 살짝 젖혀주시는 동작 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뭐 조금 더 강하게 스트레칭하고 싶으면 잡아서 살짝 당겨주는 동작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 정도로 어깨 운동이 될 것 같고요. 아까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제 제가 운동을 하면서 그 흡기의 운동을 도와드린다 하는데 주로 이제 가슴을 펴는 운동 쪽이 그 흡기 운동을 많이 도와주거든요. 환자분한테 이것도 그리고 기본적인 자세가 많이 어깨가 앞으로 모아지는 자세가 많아지시거든요. 그런 걸 좀 예방하는 자세로 팔을 펴서 팔꿈치를 옆구리에다 대시고요. 이게 떨어지면은 좀 운동이 조금 달라지고요.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최대한 붙여주시고 최대한 뒤로 젖히십니다. 젖히시고 끝의 자세에서 한 5초 정도 멈춰주십니다. 옆에 분들 너무 다닥다닥 붙이시면 잘 안 되시는데요. 좀 넓게 앉아주실 수 있으면 넓게 앉아주시고요. 지금 자세에서 하실 수 있는 최대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올리시는 거 아니고 여기서 해서 최대한 하면은 어깨가 충분히 벌어지는 동작이 느껴지시거든요. 그 동작을 해주시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흉곽을 좀 확장시키는 것 중에서 어깨를 좀 으쓱해 주는 동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최대한 위로 쭉 올리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5초 정도 유지해 주시고요. 내리시고 천천히 다시 들고 천천히 내리시고 이런 운동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손을 짚어서 어깨로 짚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바깥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반대로도 안쪽으로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하는 것보다는 좀 벌려주시는 동작이 환자분들한테는 더 유용한 동작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동작을 팔을 펴서 크게 벌려주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숨을 크게 들어 마시고 내리실 때 천천히 내뱉으시고요. 그렇죠? 다시 들어 올릴 때 숨 크게 들어 마시고 내리시면서 천천히 내뱉으시고 이런 동작을 했고요. 자, 그리고 환자분들 이제 손이나 팔 쪽에도 이제 문제가 많아지시는데요. 팔을 쭉 펴주셔서요. 손목을 살짝 돌려주시는 동작. 바깥쪽으로도 역시 마찬가지 해줄 수 있고요. 안쪽으로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전반적으로 이제 좀 구부러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으셔가지고요. 최대한 팔을 벌려서 쫙 펴주시는 동작. 쭉 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쉬셨다가 그죠? 다시 한 번 더 쉬셔서 하나, 둘, 셋. 이 동작들은 뭐 몇 번 해야 된다는 솔직히 없습니다. 근데 보통 권해드리는 게 한 동작당 7, 8회 정도 그 정도는 권해드리는데 환자분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몇 번 이런 걸 진행하는데 못 따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더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시는 게 아까 하루에 30분 정도 운동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좀 하시다 보면 충분히 30분 정도 운동은 충분히 되거든요. 그렇게 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몸통 운동을 할게요. 몸통은 일단 팔을 들어서 좌우로 돌립니다. 네, 그렇죠? 환자분들한테 또 안 되는 동작이 몸의 회전 운동이 많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몸의 회전 운동을 좀 유발시켜주는 동작으로 저희가 준비해 봤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최고 끝으로 가셔서 유지해 주시고 기본적인 스트레칭은 끝에서 유지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예. 그리고 의자에 앉으신 분들은 의자 뒤를 잡으셔도 되고요. 이런 의자가 없는, 그러니까 등받이가 없는 곳에 앉으신 분들은 엉덩이 뒤에다가 손을 놓으신다고 생각하시는 상태에서 팔을 쭉 펴줍니다. 선생님이 잠깐만 뒤로 앉아 자세 좀 바꿔볼게요. 팔을 짚은 상태에서 팔을 뒤로 쭉 피면은 아까 비슷한 동작으로 어깨가 펴지는 동작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끝에 상태에서 한 5초 정도 유지하시고 힘 빼시고요.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다시 앞으로 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운동 중에 몸을 피는 운동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분들 호흡이라든지 자세 교정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번 동작도 또 마찬가지인데요. 손을 바닥을 짚었다가 최대한 위로 젖히어 올립니다. 바닥 짚으시고 그렇죠. 천천히 위로 천천히 끝까지 최대한 벌려주시고요. 다시 바닥 짚으시고요. 천천히 너무 무리하게 숙여시다가 혹시라도 넘어지시거나 그럴 위험이 있으니까요.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끝에서 끝까지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내 몸에 맞게 횟수가 많다고 좋은 거 아니고 내 몸에 맞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리 운동을 할 건데요. 다리 운동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좀 다른 거 다 빼고요. 간단한 것만 했고요. 발가락을 위로 쭉 올려주세요. 뒤에서 안 보이시면 제가 손으로 해볼게요. 발가락을 쭉 올리고요. 그리고 발목을 뒤로 올리고 발가락을 들었다가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뭐 다리 움직이셔도 되는데 다리 움직이신 것보다는 발 동작만 이거는 가만히 앉아 계셔서 하셔도 좋고요. 누워서도 하시면은 발목 이제 펌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순환을 더 촉진시켜주면서 몸에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몸통 운동 할 건데요. 제가 지금 좀 빠른 사람이에요. 네, 엎드려 주시고요. 뭐 이거는 못 따라 하시니까 그냥 보시고요. 집에서 솔직히 엎드리는 자세가 힘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신 분들만, 그리고 혹시라도 허리에 그런 어떤 디스크라든지 이런 거 있으신 분들한테는 디스크를 좀 더 유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요. 권하지는 않는 운동이거든요. 그래도 간단하게 상체를 들어 올리는데요. 아니. 선생님이 딴 거랑 착각했어요. 예, 이렇게 들어 올리는 운동입니다. 최대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쉬시고. 지금 이 선생님이 했을 때는 상당히 쉬워 보이는 운동이지만 뭐 보호자분이나 환자분도 아시겠지만 환자분들은 이렇게 엎드려 있는 자세조차도 힘드신 분들 많거든요. 이 상태에서 드실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들어서 몸을 좀 확장시켜 주시고 이렇게 천천히 내리시고. 이 정도 운동은 뭐 나한테 쉽다 하시는 분은 손을 짚어서 쭉 젖혀 주셔도 됩니다. 그렇죠? 끝에서 한 5 정도 하시고 천천히 내쉬고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리가 아프시거나 디스크 질병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안 되는 동작들이고요. 그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예, 이번엔 다리 운동 한번 이제 누워서 할 거고요. 한쪽 다리를 천천히 무릎을 구부려서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쉬시는 겁니다. 누워서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 아까 발목 움직이는 운동도 누워서도 앉아서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누워서 그 운동, 이 운동 정도 하시면 되고요. 천천히 끌어올려 주시고, 근데 이게 올리실 때 발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 어쩌면 모아서 유지되게, 무슨 말씀인지 아신가요? 구부러질 때 이렇게 바깥쪽으로 무릎이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다른 운동이 되고요. 똑바로 올라오고 천천히 똑바로 내려가게 운동해 주실 수 있고요. 양쪽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리는 운동 하실 수가 있거든요. 뭐 이건 앉아서도 이렇게 다 같이 해주셔도 되는데요. 너무 높이 들었을 때는 조금 운동 효과가 떨어지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환자분 몸 상태에 따라 너무 무리되는데 워낙에 저희가 이제 이 운동에 제대로 된 효과를 얻고자 하면 45도 미만으로 들라고 하는데요. 환자분한테 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 많이 들면 조금 더 큽니다. 이상한 것 같지만 그렇거든요. 해보시면은 그러니까 본인의 높이에 맞춰서 들고서 한 10 정도, 뭐 본인이 안 되면 한 5 정도,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반대다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 정도 하시고 내리시면 되고요. 이렇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아까 뭐 환자분들 실금도 있으시고 이제 그런데 실금 환자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는 운동인데요.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엉덩이를 살짝 들어주십니다. 예, 들고서 유지하시면 돼요. 이때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배를 쭉 내밀면서 드는 게 아니고 배꼽 살짝 집어넣고 약간 항문 조이신다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드시면 되고요. 끝에서 한 5 정도 유지하시고 천천히 내리시면 되고요. 뭐 어떤 다른 거를 이용하면 되는데 그건 좀 이따 공을 이용하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운동이고요. 공을 이용해서 하는 운동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분들은 이제 몸통이 회전이 되거나 늘어나는 운동들이 잘 안 되십니다. 그러면 이런 공 같은 거 하나 뭐 집에 요즘에 구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공 같은 거 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데요. 어떤 운동을 하냐면은 팔을 걸쳐 올리시고 겨드랑이가 공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살짝 밀고 갑니다. 지금 이 선생님은 손목 있는 데다가 공을 놨기 때문에 움직이는 범위가 길거든요. 근데 환자분들만 나는 자신이 없다면은 가까이 대고서 이렇게만 범위를 좀 줄여서 운동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일일이 여기가 맞습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환자분 몸 상태에 따라서 놓고서 해서 끝에서 한 5 정도, 하나, 둘, 셋, 넷, 5 정도 유지하고 놓고요. 그렇죠. 반대로 이쪽도 할 수 있겠죠. 똑같이 해서 뭐
좀 더 좋으신 환자분 같은 게 멀리 놓으면은 더 움직임이 많아지기 때문에 운동이 많아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이 정도 운동하실 수 있고요. 잠깐 아까 누워서 엉덩이 드는 운동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릎을 이렇게 해서 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다리가 좀 안정적이고요. 이런 공 같은 걸 이용해서 하면은 조금 더 강한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엉덩이를 한번 들어주시면은 공이 굴러가기 때문에 공을 안 굴러가게끔 하려고 몸통이 더 많은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강한 운동을 할 수 있죠. 그래도 환자분 몸 상태에 따라서 하실 수 있는 환자분한테는 해주시고, 이게 너무 힘들다면 보호자분이 공을 잡아주셔도 되고요. 예, 천천히 내리시고요. 이렇게 운동을 하실 수 있고요. 뒤에가 잘 안 보이시지만은 그래도 어쩔 수 없고요. 이제 공 위에서 좀 앉아서 하는 운동을 할 거거든요.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예. 위로 올라가면 위험할 것 같은데. 위로 올라가는 이 안 보이시죠? 이제 좀 보이시죠? 네. 이렇게 공을 앉아가지고요. 앞뒤로 움직일 수 있고요. 이거 몸통 운동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환자분이 혼자 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혼자 하셔도 되는데요. 이게 안 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환자분 혼자 하면 위험하니까 뒤에서 보호자분이 제가 여기 지금 여기 위로 올라가 있지만 어깨 정도 잡아주면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좌우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기 몸통 운동은 상당히 좋거든요. 골반 운동으로는 섞어서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여기 위에 올라와서 그렇고요. 좀 밑에 내려와서 하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보여드린 게 이제 저희가 파킨슨 센터에서 보급한 이제 그 비디오에 있는 내용들을 주로고요. 이제 여기서 공 가지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운동을 제가 좀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거기 테이프에 없는 것들요. 이거는 테이프에 있는 거네요. 앞으로 쭉 밀어주고, 그죠? 이렇게 했을 때 몸통 운동 할 수 있는 거. 혹시 집에 공이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공이 있으신 분. 공이 있으신 분들 계세요?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 보시고 내가 운동하실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은 인터넷이나 뭐 의료기상 가면 다 공을 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매하셔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좀 더 운동 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예. 그 공의 이름이 뭐예요? 뭐 짐볼이라고도 하고요, 뭐 스위스볼이라고도 하고, 그거는 이제 판매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뭐 보통 중국산 뭐 싼 것들도 나오고요.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서 이제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것 같고요. 안정성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신장에 따라서 한 키가 165 정도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한 55cm 정도 공을 사시면 되고요. 한 그 이상 되시는 분은 한 65 정도 볼 사이즈가 되는 걸 사시면은 충분히 자기 몸에 맞춰서 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조금 더 공에 대한 운동을 좀 더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벽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벽에다가 공을 제가 그냥 벽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벽에다가 공을 딱 기대 놓으세요. 그리고 공에다가 몸을 그냥 쭉 늘어뜨리시는 겁니다. 아까 저희가 구했던 몸 확장 운동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에 그냥 기대어 눕는 거기 때문에요. 네, 바로 하시고 조금 더 뭐 난이도를 높이면 이렇게 뒤에 벽이 없이 그냥 누울 수도 있지만 환자분들한테는 별로 권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이제 균형 잡는 운동, 그리고 팔레 근력 운동으로는 환자분이랑 보호자분 같이 공을 이렇게 던지는 정도. 이 공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 팔 던지는 거로 팔 피는 연습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오른쪽 왼쪽으로 던졌을 때 그 균형 감각을 잡는 연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던졌을 때 환자분은 자연히 그쪽으로 몸을 움직여줘야 되고요. 그 움직이는 걸 통해서 몸의 균형 잡는 연습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을 좀 이용해서 또 엎드려서 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워낙에 이 운동 같은 경우는 공을 빼고 한번 할게요. 저희가 이제 내발기기 자세에서 이제 균형 잡는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한 손 들고 내리고, 그렇죠? 한 손 들고. 이게 충분히 가능하신 분은 공이 없는 상태에서 이 상태의 운동을 해주셔도 되고요. 다리 쭉 들고요, 내리고, 다리 들고, 내리고. 뭐 좀 더 어렵게 하려면은 한 손과 반대의 다리를 들면서 균형 연습과 몸통 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힘드신 분들은 이 공을 이용하면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공을 배 밑에다 깔아놓고요. 이 상태에서 팔을 드는 겁니다. 그죠? 들고 내리시고요. 다시 들고 내리시고, 오른발 드시고 내리고요. 그죠? 왼발 들고 내리고. 아까랑 똑같이 마찬가지로 아까 공이 없었던 상태에서는 손과 발을 같이 쓰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공을 깔아놓고 했을 때는 손과 발을 같이 드는 운동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고요. 이런 운동을 했을 때 몸통에 좀 더 강한 자극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들한테 조금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하실 수 있는 운동이고요. 네, 라고 하시고요. 또 이 공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운동이 그러니까 좀 더 난이도를 어렵게 하면은 이렇게 바닥에 놓고서 팔굽혀펴기 할 수도 있지만 환자분들한테는 그 정도의 운동은 상당히 무리가 됩니다. 벽에다 짚어놓고 선 상태에서 살짝 팔을 구부렸다 피는 정도로 하면은 팔의 근력 운동도 같이 할 수가 있겠죠. 엎드려서 팔굽혀펴기를 하라 그러면은 절대로 못합니다. 물론 이 공이 없이 그냥 벽에다 대고 하실 수도 있지만 벽에다 대고 했을 때 운동 효과와 공으로 했을 때 운동 효과는 조금 다르거든요. 좀 더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운동이 훨씬 더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고요. 환자분들한테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넓혀주는 운동, 어깨 좁아지는 거 그런 거 좀 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더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게 공간이 좀 안 나와가지고 바닥에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운동은 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라도 이제 그 비디오를 보시면은 더 저희가 처음에 맨손 운동 같은 경우는 더 많은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치료실 쪽에 뭐 문의를 해주셔도 제가 더 가르쳐드릴 수 있고요. 지금 혹시 궁금하신거나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네. 지금 하시는 분들이 프린트 해갖고서 드리면 안 되냐고요? 근데 프린트 해가지고 내용을 보면은 못 알아보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파킨슨 센터에서 그 비디오 제작이 되어 있고요. 나가다 보면 아마 있죠. 책자에도 돼 있던 거예요? 네? 책자에도 뭐 간단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목소리를 더 좀 낮게 할 수 있는 목소리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호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운동 중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몸을 확장하는 운동이 많습니다. 확장하면서 그러니까 호흡이 숨을 들여 마시는 운동을 좀 더 많이 하는 거거든요. 항상 우리가 피면서 숨을 들여 마시게끔 합니다. 자연히 들여 마셔지고요. 그게 좀 더 되면은 좋아하실 거라고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볼로 했던 거를 한 번씩 더 보여주시면 안 돼요? 볼로 하는 운동들이요? 진볼로 했던 거.
아, 네. 시간이 한 네, 그 뒤에 한 분만. 말씀하시고 운동하시면 잘 좋은데요. 네. 거의 대부분 운동이 일반인들한테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경증을 위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환자분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해달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환자분들 모시고 진행을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못 따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횟수나 그런 것들은 환자분에 맞춰서 좀 조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맞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동작을 정확히 따라할 수는 없죠. 따라할 수 없고 정확한 동작을 구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0초를 유지해야 되면 1초도 유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따라하는 것 자체가 운동이 되기 때문에 하면서 조금씩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쉬운 운동, 저희가 이 운동 프로그램으로 그나마 짜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단계지만 그거조차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거라도 따라하시면 좀 좋아요. 파킨슨이라는 병이 퇴행성 거의 질환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운동이 제가 생각해는 좀 경증 같거든요. 근데 여기 서울대병원에서는 어느 정도 단계를 지나서 중증으로 갔을 때 가장 어르신분들이 하고 싶은 게 보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행을 어시스트해서 하시는 운동 중에 뭐가 있는지. 그거는 저희 비디오 혹시 보셨나요? 거기. 네, 거기 있고요. 혹시 질문하신 분이 그쪽으로 일을 하시는 분? 네, 저는 물리치료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는 곳이 삼성 노브칸트라고 노인 요양시설이거든요. 되게 중증인 분들이 있으셔서 중증인 분들이 운동하는 걸 알고 싶고요. 근데 보행이 안 되는 분을 해드릴 수는 없고 말씀드렸듯이 균형을 잡는 능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계에 맞춰서 처방을 해서 물리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물리치료의 효과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끝나시고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어떻게 제가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는 자료로 할까요? 아니면 제가 봐서는 진보를 가지고 운동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더 리마인드, 상기를 시키기 위해서 한번 쭉 저기서 한번 하는 걸로 할까요? 저쪽 방에서는 아직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러면 질문을 좀 받죠. 예. 네, 시간이요. 운동 시간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식전이 좋죠. 예. 근데 그 정도까지 따지시지 말고 되는 대로 다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약을 쓰시면 있잖아요. 좀 증상이 좋아지는 시간대가 있고 약간 나빠진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럼 증상이 좋아지는 시간대 집중적으로 운동을 하시고 삼킴장애가 있으신 분도 그 시간대에 식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아시겠죠? 네. 또 질문 있습니까? 그런데 예방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에 대한 예방을? 파킨슨 병 예방 방법. 그거는 이제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이따가 이제 우리 교수님 강의 시간에 한번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운동을 하게 되면 이미 파킨슨 병에 걸린 사람이 고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거랑 같죠. 그러니까 똑같은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감기가 걸렸을 때 감기로 인한 증상, 콧물이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잖아요. 이것도 증상에 대한 치료라고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병 자체를 재활 치료가 없어지거나 그러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앉아서 할 수 있는 동작들 먼저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환자분들 몸 상태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이걸 올리시기도 힘드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올려놓는 것 자체가 어깨를 펴주는 운동이 됩니다. 그거는 환자분들 상태에 따라서 조절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선생님은 좀 잘하기 때문에 좀 더 난이도를 높여서 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겨드랑이가 공에 닿는다 생각될 정도로 최대한 밀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유지하시고 한 5초 정도 그리고 바로 내려오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횟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환자분들 몸 상태에 따라서 해주실 수 있고요. 네, 바로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반대도 하실 수 있겠죠. 네, 바로 하시고 한 번 더 하시고. 처음에 이제 좀 가까이서 하다가 좀 쉬워지면 점점 멀리에서 난이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앉아서 앞으로 나서 최대한 앞으로. 그냥 몸을 숙이시는 게 좀 힘드신 분들도 공에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옆으로 앞으로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뒤로 기대서 그냥 살짝 이 선생님처럼 완전히 이렇게 들어 누워도 되고요. 그냥 기대에 앉아도 몸은 좀 확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공에 기대는 게 되게 편하거든요. 저도 집에 공이 있어서 좀 많이 기대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들이 몸을, 저희가 환자분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몸을 많이 수그려서 작업을 하고 자세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펴주는 동작이 상당히 우리 몸을 좀 이완시켜주는 효과를 많이 발휘하거든요. 이 공 운동 자체가 좀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좀 누워서 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리 올려놓고 계신 것도 다리를 상당히 이완시켜주는 데 좋습니다. 그냥 올려만 놓으셔도 되고요. 아까 제가 좀 안 좋아서 안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시간 되니까요. 그냥 이 상태에서 몸을 좌우로 환자분이 하실 수 있으면 환자분이 하시고 아니면은 보호자분이 해주시면은 복부에 있는 그러니까 옆으로 이제 사근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근들을 움직여줘서 환자분들이 그런 경직된 자세를 조금 더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환자분이 하실 수 있으면은 하시고요. 아니면은 보호자분이 이런 식으로 살살 흔들어주는 것도 크게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한테 좀 더 아까 안 했던 건데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피는 동작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것도 뭐 혼자 하실 수 있으면 혼자 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환자분들이 하시다 보면 무릎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벌리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릎은 가급적이면은 모아서 유지하시면서 구부리고 펴고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엉덩이 드는 거 하실 수 있는데요. 엉덩이 들 때 발끝에다 놓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좀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훨씬 더 힘든 운동이 되고요. 너무 힘드시다 하면은 무릎 쪽에 가까이 놓으시면은 좀 더 편한 운동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조절해 가면서 하시면 되고요. 네, 천천히 내리시고요. 네, 이런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앉아주시면은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을 다시 요 위로 올라갈게요. 이게 그냥 평지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사실 이 선생님은 되게 편안하게 앉아 계세요. 지금 편안하게 앉아 계신데 실제로 환자분을 여기 앉혀드리면은 앉아있는 자세를 유지하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환자분들 따라서 좀 난이도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안정성을 위해서 뒤에서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렇고요. 몸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천천히 골반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발이 많이 밀려서 발이 쭉쭉 뻗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쩌면은 마른 땅에 항상 디디고 계셔야 되고요. 무릎도 역시 벌어지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좌우로도 천천히
환자분 혼자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되시면요 보호자분이 잡아서 약간씩 움직여 주셔도 되고요. 이 움직이는 거 너무 빨리 하시면은 환자분이 더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가급적 천천히 그리고 작은 각도에서부터 작은 범위 내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점점 적응하시면서 범위를 늘려주시는 게 운동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환자분들한테서 살짝 이렇게 튕겨드리는 운동도 시켜드리기도 해요. 뭐 환자분 따라서 하실 수 있으면 하고요. 뭐 거기서 발 스텝을 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난이도에 따라서 하실 수 있는 분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무 분이나 다 하시면 안 되고요. 약간 사고의 위험이 있으면 항상 보호자분 잡아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운동들입니다. 아까 이제 공 던지는 거 앉아서도 했지만 이렇게 서서도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으로 하시면서 환자분의 몸통 움직임을 좀 더 만들어 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아래 놓여 있는 거 그냥 차는 운동도 환자분한테는 균형 감각을 잡을 수 있는 운동도 되고 다리에 힘을 기를 수 있는 운동도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볼은요. 아까 교수님이 뭐 말씀하셨는데 가격이 10만 원까지는 안 가고요. 제가 중국산은 뭐 한 10,000원짜리도 있고요. 근데 솔직히 그런 거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뭐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서 만든 것들이 많이 팔리거든요. 뭐 유럽이라고 하면 뭐 독일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데서 만든 게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선에서 조금 사이즈가 작은 건 좀 더 싸고요. 인터넷에서 사실 수 있고요. 의료기상, 저희 병원의 의료기상에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앞에 나가도, 종로에 나가도 의료기상에서는 어지간하면 다 팝니다. 그리고 체육사에서도 팔고요. 이게 체육 쪽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요. 뭐 가격은 그렇게 한 5만 원, 6만 원 선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장이 165 좀 안 되시는 분들은 한 지름 55cm 정도, 그리고 165 이상, 뭐 170 뭐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한 65cm 정도 그 볼을 사용하면은 아까 제가 뭐 앉는다든지 엎드린다든지 하는 동작이 사이즈에 맞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답할 수 있는 게 제가 답할게요. 뭐 궁금한 거 혹시 있으시면 먼저 얘기 한번 좀 해주십시오. 예. 네. 자, 김 선생님 질문이 환자들 중에 걷다가 자꾸 이제 발이 땅에 붙어가지고 못 걷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특히 이제 좁은 데에서 그런 분들도 있고 넓은 곳에 그런 분들도 있고 코너 돌다가 그런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물리치료를 해야 되는지. 사실은 파킨슨 병이 그런 게 병이잖아요. 그게 병인데 뭐 제일 중요한 치료는 저는 약물 치료라고 합니다. 약물 치료의 반응을 보이시면 그 증상도 좋아지실 것이고, 근데 어떤 특별하게 예를 들어 땅바닥에 붙어있는 증상을 좋아지게 하는 그런 운동 방법은 없고 단지 도움을 주는 게 예를 들어서 그 동작을 쪼개서 하시려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걷기 운동을 하는데요. 속보로 다니는 게 좋습니까? 환자에 따라 다 다른. 아까도 근데 저쪽 방에서 받은 질문인데요. 운동도 그렇고 걷는 것도 그렇고요. 전제 조건은 넘어지지 않는, 그죠? 안전한 정도의 강도로 속도는 빨리 할수록 좋은 거죠. 우리가 천천히 걷는 것보다
빨리 걷는 게 더 좋고 조깅이나 달리기가 더 운동 효과는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달릴 수 있어도 뭐 달리다가 100번 정도를 달렸는데 그 중에 한 번 넘어진다면 그것도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전제 조건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 그런 강도 내에서 그런 시간 하에서 하시고, 그 하에서는 가장 높은 강도, 가장 긴 시간 동안 운동을 하시는 게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양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강도도 높을수록 좋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걷는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구희 선생님 그리고 여러 물리치료사님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